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둔촌주공 아수라장 1500채 입주 포기, LH의 매각,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이 최대 위험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자본금이 부족한 세대는 전세를 놓아도 자금이 부족해서 입주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며 3년이 지나서 도저히 3년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을 받고 나서 분양권 전매를 할 수도 없고 입주 후에 실거주를 채우지 못하면 매매도 할 수 없으므로 LH에 재매각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LH가 매입을 해줄지 불투명합니다. 다들 둔촌주공을 포함한 5만여 가구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는데 더 꼬인 겁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일요일 둔촌주공 아수라장 1500채 입주 포기, LH 매각 정말 피눈물 흘릴 상황이네요. 지금 시계가 지금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입주 날짜가 둔촌주공, 자, 어떻게 이 문제 돌파구를 풀어나갈까요? 오히려 3년 유예가요, 좋은 게 아닙니다. 돈 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무난해요. 다음에 또 입주하면 되니까. 그런데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요, 끌고 가기도 그렇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만 나가요. 나중에 결국 LH에 그냥 분양가로 매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일 텐데, 유일한 희망은 에이 설마 실거주 폐지 안 되겠어? 근데 지금 정당 구도로는 제가 확률적으로 거의 안 바뀝니다. 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자, 누구 하나 엄청난 양보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핏대 세워가지고 양보 안 하지. 여당 야당은 서로 싸우고 있지. 여러분들 같으면 해결되겠습니까? 해결할 거라면 3년 유예를 하지도 않았겠죠. 방법은 딱 하나. 이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이제 특정 당이 더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국회 통과하는 길인데, 그것도 역시 지금 날짜가 지난 상황이라서 해결을 다시 봐야 돼요. 자, 이제 실거주 폐지 불발, 둔촌주공 당첨자 팔통동. 자, 먼저 둔촌주공이 입주 포기할 상황에 놓여 있어요. 뭐 3년 유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돈 없어서 LH에 매각할 상황 약 1500채 정도로 지금 추정이 돼요. 돈이 없어가지고 LH 매각. 근데 LH가 매각한다는 말은 신문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일 뿐이야. 과연 정부가 사줄까? 근데 이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왜? 본인들이 실거주 폐지하겠다고 대통령령으로 했으니까. 3년 유예 이자만 늘어나고 거주 못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3년 지나서 뭐 실거주가 폐지되면 모를까? 폐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끌고 갈 수도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매매 불가. 그러니까 전매 제한 풀렸다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매도 안 되고 매매해봤자 그 불법이잖아요. 결국은 입주도 못하니까 이거 누군가한테 줘야 돼. 그것도 분양가로 피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LH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입주가 서서히 가까워지면 그 얘기가 나오겠죠. 문제점, 전세 계약 갱신 2+2 이것도 좀 문제죠. 사안과 충돌 문제.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 전세 계약이야 뭐 충돌을 하든 어쨌든. 그럼 이제 전세를 뭐 낀 전세가 되니까 1년 정도 이렇게 타협을 해갖고 3년 동안 좋았다. 이게 끌고 갔다고 생각하자고요. 3년 후에 실거주를 이제 해야 하잖아요. 결국은 실거주 해야 돼요. 법이 안 바뀌는 이상은. 근데 돈이 없어갖고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갭 투자를 했는데 실거주라는 것은 자기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대출이나 왕창 해주면 모를까? 뭐 대출 왕창 해주겠습니까? 갈수록 세지면 세지지. 입주율 높여가지고 건설사를 우선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야가 타협한 거예요. 이거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입주율까지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집값 영향, 2년 반쪽 전세 물량 쏟아져가지고 문제는 전세값이라도 높으면 돈 없는 사람도 어떻게 버티는데 전세도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많은 매물, 12,000세대가 넘는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의무 실거주, 자본금 부족, 불법 매매. 이제 의무 실거주 동안 뭐 누구 이름으로 대체를 하고 막 이런 게 생길 거예요. 보나마나 둘이 이제 짜는 거죠. 불법에 불법. 그렇지만 자, 그게 들키지 않을까요? 결국은 실거주
폐지 안 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남남끼리 그런 밀약을 맺어봤자 결국 나중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형제들끼리도 문제가 되는데 실거주 폐지 가능성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낮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LH만 이제 다 사들여가지고 분양가 수준으로 줍줍하게 했어. 지금 30평대 같은 경우는 조합원 매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5억 가까이 올랐어요. 4억에서 5억 프리미엄이. 근데 그거는 조합원 얘기고 이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 이 사람들은 팔 수도 없잖아요. 사실 분양가 수준에 털어내야 하는 그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 벌어지네요. 여기 보시면 전조중공 아수라장 이러다 중도금까지 날릴 뻔. 거래 맡긴 전조중공 한수. 자, 지금 12,000세대 조합원 6,000 일반 분양 4,700 임대 1,000 약 4,786세대. 자, 중도금 대출 가능 전매 제한 완화 하면 뭐합니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실거주 폐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폐지 이거 국회 입법 통과 결국은 안 됐죠. 앞으로도 못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반적으로 판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 다음에 최대 위기 매매가 올라도 전세가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입주 때라도 전세가 많이 이렇게 띄워주면 그냥 내 돈 조금만 갖고 어떻게 버티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세 폭락 이거 볼 것 없이 뻔합니다. 실거주 폐지 안 돼서 일부 중도금 날릴판 그런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중도금까지도. 결국 분양권 전매 입주도 못 해가지고 곧바로 LH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미 LH행 이런 얘기들이 솔솔 계속 나오고 있죠. 해결 난항 한국토지공사 분양가 수준으로 이제 재매각할 텐데 프리미엄 모두 손실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날아갑니다. 오히려 이자만 냉골이 돼버려요. 엄청난 자산 피해를 보는 거죠. 자, 위반 시에 만약에 1년 이하 징역, 1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위반한다. 이제 더 커져요. 전조주공, 전세 폭락.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전세금이라도 팍팍 올려줘야 어떻게 버틸겠는데 12,000 가구, 전조주공 1년 앞당겨 11월 달부터 이제 서서히 입주가 될 텐데 강남 전세시장 전체가 유동칠 가능성이 커요. 볼 것도 없이 폭락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분량의 헬리오시티 입주했을 때 그러듯이 둔촌주공 전세가 둔촌 25평 지금 현재도 지금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아직도 입주하려면 멀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6억부터 나와 있어요. 6억부터. 헬리오 9억부터 나왔는데 둔촌은 6억부터 너무 싸잖아요. 사실상 별로 차이가 안 나야 정상인데 더 새 거니까. 34평 7억부터 얘는 10억. 벌써 3억 차이가 나네요. 자, 전월세 매물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무려 720건입니다. 앞으로 입주하려면 거의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매물이 벌써부터 빨리 내놓지 않으면 안 나가요 막 이런 게 지금 유행이에요. 그럼 입주 때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강동구 입주 물량 이것만 있습니까? 고덕 아르테온, 강동 롯데캐슬, 고덕 그라시엄, 고레일 얘들이요 지금 매매등급 대단지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들 아니에요. 자, 15,782건에 해당됩니다. 이 총 가구수가. 전월세가 467건. 입주 아파트 2,182건인데 재밌는 게 이 15,000세대도 전월세가 이렇게 많지가 않는데 입주 아파트 2,182건이 전월세 물량이 1,228건 반절이 넘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둔촌주공이 얼마나 매물이 많이 나올지 알겠죠. 그리고 5만 세대. 자, 지금 유예된 것들 있잖아요. 실거주 폐지가 안 돼가지고 3년 유예된 것들이 약 5만 채 정도 되는데 5만 가구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매매가 영향, 전세가 서울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24년 11월부터 올 연말부터 입주 예정인데 전세 하락은 계속 당분간 이어질 수 있어요. 서울 전체는 지금 상승 중인데 이 지역이 특수성으로 이제 하락한다 이 말이죠. 자, 매매가 하락, 물량 폭탄, 전세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그 일대는 매매가가 쑥대밭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조건 피해야 할 분양. 고분양은 피하세요, 웬만하면. 자, 여러분들 입지 대비 분양 거품이 심해요. 고분양 잡게 되면 결국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쓴맛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미분양, 얼마나 안 좋으면 이 시점에 미분양이겠어요. 미분양은 그냥 그 옆에 있는 기존 아파트 매수하는 것보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많이 남은 미분양, 비아파트, 빌라, 오피, 생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왜 잡습니까? 지나가다가. 다시 말하지만 미분양이나 비아파트
얘들을 잡는 것은 그 옆에 금매가 아니라도 아무거나 매입하는 아파트만 또 못하다. 나홀로 아파트 명심하세요. 강남도 300세대 미만 단지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입지가 좋으니까 많이 뛰겠지. 강남에 100세대, 200세대 이 아파트보다 차라리 그 금액대에 서울의 어디를 잡아도 걔가 더 뛰어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입지라고 하지만 세대수가 뒷받침됐을 때 입지지, 세대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입지가 떨어지는 곳이 더 뛴다 이 말이에요. 자, 외곽 입지. 경기도, 이제 외곽도 서울은 그나마 땅이 좁으니까 괜찮은데 여기 경기, 인천, 지방, 광역시 등의 중심지에서 벗어난 곳들은 위험하죠. 그런 데는 분양을 피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자, 서울은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으니까 특별하게, 유별나게 고분양가거나 아주 뭐 100세대, 미니 세대나 이런 거 아니면 분양받아도 되는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곳들 재개발, 재건축이 분양되는 곳들은 조심하세요. 신도시하고 달라요. 조합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것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서 고분양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 둔촌주공 전세 매매를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물 건너간 실거주 의무 폐지. 정부 믿었던 48,000가구 대구는 지금은 이제 5만 가구 정도 되죠. 자, 둔촌주공은 아직까지는 실패로 보여져요. 전세 폭락, 자본금이 부족합니다. 실거주가 어렵고 영끌 플러스 전세. 자, 전세 가격 33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전세 매물도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매도 폭락하고 있고 지금 버티기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은요 분양 매물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분양받은 분들이 법이 바뀌기를 이번에는 안 바뀌었지만 언젠가는 바뀌겠지. 희망사항과 현실은 혼동하면 안 돼요. 일단 지금 던질 필요는 없죠. 또 받아줄 데도 없고 우선은 계속 쳐다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애초에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왜 본인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일, 국회까지 통과할 문제를 갖다가 다 할 것처럼 제왕적으로 할 것처럼 발표를 했다가 이 모양 이 꼴을 만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한국토지공사 분양가 수준으로 재매각 이런 위기에 처할 수 있죠. 부동산 PF 대출, 국내 금융 문제 이거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데 해외 경제와 금융 문제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돈 없이 분양받은 세대가 문제입니다. 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심지어는 전세를 끼고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말부터 매물이 쏟아지겠죠. 어디에다가? LH에다가. 그러면 이제 실거주 의무 줍줍 로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번에 DH 자, 개포동에 분양한 거 보세요. 3개 분양하는데 100만 대 1이에요. 100만 대 1. 얘들도 아마 거의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왜? 이미 피가 붙었으니까.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정말 분양가 수준의 매각을 해야 하는 피눈물 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인데 이제 물론 조합원 매물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략 2024년 11월 정도 강동 헤리티지 자 1299채 6월달 입주예요. 입변한 강일어반 지금 이제 입주 이미 시작하면서 진행 중이고 은평 역촌 센트레빌 여기 이미 지금 문제가 나온 곳들이 나와요. 752채 11월달이고 장유자이 레지던트 자 2840채 25년 3월이고 그 다음에 총 적용주택이 대략 49,000채 약 한 5만 채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2차 폭락 터졌다. 급매물만 지금 강남 재건축 단지 억대 하락. 지금 재건축 하락, 분양권 하락, 핵심 지역 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 대장주 압구정 현대 13억 폭락. 다시 또 신고가 찍는 듯 하더니 또 떨어지고 있죠. 송파, 목동, 여의도, 한강 재건축이 약 4억씩 급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 외곽, 노도강 쪽에 지금 재건축 많은데 분담금 30% 폭락. 그러니까 분담금 문제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분양권 하락, 서울 수도권 경쟁률 낮고 미계약 급증, 서울 전국 분양권 5천에서 2억까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됐어요. 얼마나 안 좋으면 2억이나 마이너스. 여러분들 분양가에서 1,000만 원도 많이 떨어지는 건데 2억. 근데 이거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분양가에서도 떨어지나요? 떨어지는 게 뭐 문제예요. 지금 6억짜리가 2억 떨어질 수도 있는데 서울 수도권 미분양 할인 분양 1억에서 3억.
자, 핵심 하락.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고 소형 평형이 떨어지고 있고 새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요. 지금 집값이 회복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국 경제 총체적 위기. 자, 역대 경제 사령탑 한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라고 쓴소리를 했어요. 자, PF가 부실하다. 그렇죠. 종합건설사 23년에 2,347곳, 부도는 22개. 금융권도 부실하죠. 증권, 보험, 캐피탈, 이금융권 전체. 건설사 속가내기에 나선 전국. 자, 구조조정을 확대하겠죠. 한계기업, 좀비기업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가 많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2022년 3,903개, 파산 1,213개, 회생 733개 급증. 이런 걸 한마디로 좀비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40%로 다른 나라보다 선진국보다 무려 10에서 20%나 많다. 다중채무자 450만, 3곳 이상 대출을 받아서 빚도 못 갚아요. 가계 대출자의 22.7%, DSR 100%, 이것도 14.2나 돼요. 소상공인 대위변제 1.2조. 소상공인의 변제를 해준 게 1.2, 7조나 된대요. 소상공인의 사고 액수도 2.3조나 돼요. 좀 어마무시하죠. 자, 그리고 한마디로 무조건 뭐 분양을 피해야라. 이 말은 고분양가, 미분양, 비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뭐 여기가 깊지, 재개발, 재건축 제가 아까 제시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역대 최대 270만 가구 물량 폭탄인데 자 이런 곳들 분양 피하세요. 잘 보세요. 먼저 이기 신도시 자체를 조심하세요. 뭐 다 나쁜 건 아닌데 이기 신도시는 이미 새 것이 됐어요. 그리고 많이 폭락한 것들은 그나마 나은데 폭락했다도 회복을 했잖아요. 얘들은 3기에 치일 수가 있어요. 3기 신도시 주변을 조심하세요. 3기는 좋아요. 분양이니까. 근데 3기 신도시 분양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재건축, 재개발을 분양한다든가 그 인근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빠요. 세 번째, 서울이 아닌 기타 등등의 재개발, 재건축 분양은 추락할 위험성이 큽니다. 자, 먼저 2기 신도시. 2021년 시세 오버슈팅 했죠. 진짜 많이 뛰었어요. 새 거에 다들 목마르다 보니까. 폭락 후에 지금 반등 중이죠. 하지만 얘들은 고점까지 이번에 갈까? 의구심이 들어요. 못 갈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물량 때문에. 3기 신도시 택지지구보다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이 많아요. 2기가. 그리고 이미 상당히 올라왔잖아요. 가격이 분양가에서도. 신고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폭락장에 또 온다면 또 떨어질 우려가 커요. 왜? 널려있는 게 신도시다 보니까 3기 신도시보다 연차가 오래돼서 경쟁률이 낮아가지고 이번에는 3기 신도시는 좋은데 3기 신도시 주변에 분양하는 것들은 아주 안 좋아요. 자, 21년, 25년 분양, 26년에서 28년 입주 폭탄. 3기 신도시랑 같이 입주 폭탄을 하게 되면 분양가는 높으면서 입지는 나쁘니까 마이너스 P가 될 가능성이 크다. 3기 투자 가치는 높아요. 근데 3기 신도시 외에 투자 가치가 낮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26년, 28년 입주할 때 폭락장과 맞물릴 수 있고 3기 신도시 매머드급 폭탄 매물하고 맞물리면 무조건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의 분양은 조심하세요. 조합원 문제로 신도시보다 더 분양가가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지방은 하지 말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라고. 자, 다음 폭락장, 일반 분양 밑으로 가격이 추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분양가, 수도권의 핵심 지역, 성남, 광명, 수원, 구리 등 핵심 지역의 분양가가 막 10억이 넘어간다.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광명 같은데. 이런 건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자, 지금 시한폭탄이 딱 자금 부족 문제로 터질 우려에 놓여 있네요. 전천주공의 경우 조합원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 같지만 괜히 3년간 끌고 가서 돈 없이 의무 실거주를 못하면 이자까지 피해가 막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